예,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들으신 것처럼 12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서 3명이 구조되고 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운채 전 해군 해남구조대장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예. 거듭 전해드립니다만 어젯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따라서 선원 12명 가운데 지금 현재 3명이 구조가 됐고 나머지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지금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좀 빨리 지금 이 나머지 9명에 대한 구조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골든타임은 좀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십니까? 여기서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은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3대 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호흡을 못하고 3분 있으면 위험하고 물을 못 마시고 3일 있으면 안 되고 음식을 못 먹고 3주를 있으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해난 사고는 좀 특이합니다. 음식이나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호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해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든타임을 우리가 추정해 보자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환자들이 얼마나 버텨주느냐 하는 것이 골든타임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텨준다는 뜻은 호흡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추위를 제대로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관건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구조자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조건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환자들이 최대한 버텨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숫자다. 그래서 이걸 굳이 시간으로 구별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음 질문에 납득하다마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얼마나 저체온증을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기 해수 온도가 10도가 채 안 되는 거로 나와 있던데요. 예. 그런 상황이면은 이론상으로 뭐 3시간 내지 6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 이론적인 상황이고 우리는 그 이론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사례를 종종 봐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론이라는 것은 물에 계속 문을 담그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에어포켓이 있어서 직접 물에 몸을 안 담그고 있다면 견디는 시간은 40시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난자들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버텨주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당시에 저체온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체온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수온이 6.7도로 굉장히 낮고 물살도 거세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이론적으로 따지면 맥시멈 6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골든타임 지난 거죠. 지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물에 그냥 담겨있을 때 얘기고 만약에 저기 에어포켓이 있다면은 저기에 생존에 있다면은 그것은 뭐 맥시멈 40시간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수부 장관에 의하면 사고 당시에 기관실 직원들만 기관실에 있었고 그 외 직원은 선체 갑판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선체 이탈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런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수색과 구조 범위를 넓히라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는데 수색 범위는 좀 어디까지 잡아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수색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지휘관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인 얘기만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서 제가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관실 요원들이 기관실에 물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튀어나왔다. 그래서 생존했다.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같으면은 그러면 갑판에 있던 사람들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장관님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나와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관실은 나와 있는데 갑판상에 있던 사람 안 나와 있다는 건 오히려 이상하거든요. 나와 있는 게 맞는데 그럼 여기 또 한 가지 모순이 생기는 건 뭐냐? 그럼 갑판에 나온 사람은 왜 생존을 못했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관실에 있는 사람은 살았는데 왜 갑판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오면서 계속 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저도 지금 처음 생각은 그래요. 기관실에서는 탈출을 했는데 갑판실에서 못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럼 또 한 가지 뒤집어서 생각해요. 그럼 기관실에 나온 사람 살았는데 왜 갑판실에 나온 사람은 생존하지 못했냐 하는 문제가 제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조사하면 나오겠죠. 예, 갑판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살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왜 수색이 되지 못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간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 예. 심야 시간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초동 수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시시각각 바뀌는 조류와 물때도 지금 이 수색에 있어서 굉장히 변수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조 작업에 있어서 기상 조건은 좀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뭐 우리가 항상 해난 사고는 날씨가 안 좋을 때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항상 기상 조건이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사고는 났지만은 구조하거나 이런 해상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제가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서체 자체 내의 환경이 아주 예. 최악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배를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보지만은 그 배에 얹혀 있는 장구라든가 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가 완전히 전복됐을 때 그것들이 전부 다 밑으로 쏟아졌을 때를 가정해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할 것이라는 걸 상상해 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기상보다 더 큰 구조작전의 장애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질문 중에 어떻게 확대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구조 수색을 하는 것은 원래 초동 조치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초동을 잘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고 많은 인력이나 전력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초동 조치를 잘못하면 점점 수색하는 확대도 넓어지고 장비도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다행히 그러나 이런 기상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늘상 하는 말이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해난 사고를 볼 때마다 항상 느낍니다. 이런 경우에 해면에서 그러니까 물 위에서 발견된 사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예. 그럼 전부 다 어디서 발견됐냐? 전부 다 해저에서 발견됐다. 아니면 서체 내에서 발견됐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상에 그렇다고 해서 해상에 안 나갔다는 법은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은 바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영을 할 수도 있고 예. 얼마든지 가능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아마 뭐 위에서도 그런 지침이 왔고 실제로 현장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아는데 해상은 해상대로 최대한 확보해서 정밀 탐색을 하되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선체 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선체 주변 해저를 빠른 시간 내에 탐색하는 잠수사를 투입할 것인가. 현장에서는 그런까지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상 조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선체 자체 내 구조가 지금 좀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다라고 짚어주셨고 결국은 선체 자체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좀 이 선체 수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인양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지금 기자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거였어요. 제가 오면서 계속 무슨 상상을 했느냐면은 24톤이면 어선치고는 큰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복되어 있는 모습을 아침에 제가 텔레비를 보고 왔어요. 그럼 저런 상황이라면은 제가 지금 정확히 제 수심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보통 저렇게 전복되어 있을 경우에 정말 안에 에어가 차서 에어 포켓이 형성돼서 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수심이 낮아서 선체 구조물에 의해서 그냥 더 이상 못 가라앉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걸 잘 모르겠네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체 진입하는 것이 잠수사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잠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선체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중에 더 두려워한 것은 방금 말씀 어망이라든가 어구가 막 쏟아졌는 그건 정말 잠수사에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빠른 시간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어구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오히려 그때까지만 해도 인양 문제가 말이 나오기 전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빨리 와서 인양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구조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양은 인양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수색은 해상에는 해상에도 수색하고 수중에도 수색하고 최대한 빠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된다. 나는 말 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앞서서 계속해서 언급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배가 뒤집힌 뒤 바닥 부분에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 이른바 에어포켓에 지금 실종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과 기대를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이것은 뭐 단순히 희망적인 것을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어선 사고 났을 때 저런 에어포켓에서 구조된 사례가 왕왕 있었어요. 예. 왕왕 있어서 더욱이 지금 이 배는 작은 어선보다 너무 크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앞에 말하고 연계해 보면은 탈출해서 세 사람 구조가 됐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같이 탈출을 했는데 구조가 안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탈출을 못 했는지.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 같으면 차라리 탈출을 못하고 안에 있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앞으로 우리가 구조라든가 생존 문제는 훨씬 우리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예, 저희도 그 희망을 꼭 잊지 않고 좀 기다려보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파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3명의 구조된 선원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가 기관실에서 물이 차면서 시작이 됐다. 이후에 순식간에 배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전복이 됐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하고 있어서 당시 파도나 바람은 굉장히 잔잔했던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사고 원인을 정확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항상 여기 와서 방송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는 구조가 우선이고 다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방송에서는 사고 원인도 궁금하니까 같이 질문하시는 거로 제가 판단해서 드리는데 뭐 제가 여기서는 사고 원인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우선 이 사고에 대해서 아까 오면서도 우리 작가님한테 물었습니다. 원인이면 사고도 원인을 모른다 했을 때입니다. 그럼 지금 와서 진술이나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진술 내용이 맞다면은 갑자기 기관실에서 물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관실에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냥 균열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거하고 예. 아예 어떤 외력에 의해서 파공이 생겨서 콸콸 들어오는 거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일 셌다는 것은 배를 평상시에 관리가 좀 안 됐거나 노후됐거나 해서 그런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뭐 평상시 정비 잘못 행했겠죠. 예를 들면 콸콸 돌았다면은 그건 어떤 기계적인 결함으로 무슨 부분이 풀어졌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파공이 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외부의 충격을 받았다거나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복되는 걸 보고 제가 항상 느낀 겁니다. 만약에 정말 쫄쫄 물이 새어 들어왔다면은 서서히 침몰을 하지 전복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거든요. 전복된다는 것은 뭐냐 갑자기 외력이 왔을 때 저럴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원인은 나중에 알겠지만은 지금 구조하는 사람도 원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 원인은 좀 의심적이다. 제가 평상시 보면은 어느 정도 보이는데 이거는 참 의심적다. 저렇게 큰 배가 전복이 돼 있다. 기관실에 물 들어와 있는데 전복이 돼 있다. 그건 아닌데 차라리 어디에 걸렸다라든가 어디 외력을 받았다가 전복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기관실에 물이 샜는데 전복이 됐다. 그럼 기관실에 물이 좀 서서히 침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제가 이것도 아까 오면서 항상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2가지 고민했어요. 왜 그러면 갑판에 있던 사람 구조가 못 됐을까 하는 문제. 그런데 기관실에 물이 샜는데 어떻게 전복이 됐을까 하는 문제는 저도 좀 고민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관련해서는 이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 지금 해경에서는 사고 해역 인근에 선박 34척, 항공기 8대 등을 투입해서 실종자를 구조 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력이 또 모여 있는 만큼 구조하는 과정에서의 안전 사고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해난 사고가 터지면 이건 뭐 과거에 뭐 세월호나 뭐 이런 데 비하면은 큰 사고는 아니지만 거기에 비하면 소형 사고지만은 그런데 대신 들어가는 세력은 항상 많다면 더더구나 초동조치에는 많은 세력이 투입이 되는데 그 투입되는 건데 상호 그 방해 방지가 안 돼야 됩니다. 상호 그게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체가 잘 돼야 된다는 문제하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직접 몸으로 뛰는 잠수사들. 저는 항상 여기가 상상하는 말이지만 물론 조난자 구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이지만은 구조자의 안전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점을 제가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추가 구조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고요. 구조해 주시는 분들도 꼭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길 또 바라면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운채 전 해군 해남구조대장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